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사업체가 협력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안군이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범선대회가 목포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7개 나라 선수들이 참가해 파도를 가르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완도군이 전남 방문회를 맞아 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이용료를 반값으로 할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사업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목포과학대와 동아보건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에서 4년제까지 15개 학과를 운영하며 3,000명의 재학생이 수학 중인 목포과학대입니다. 목포시의 유일한 전문대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지난해부터 지역 특화 분야의 고등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대학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관광문화융합과 수산식품융합과를 신설하고 전기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과로 개편했습니다. 평생교육 직업과정도 학과로 신설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0개와 일반 분야 직업교육과정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5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고교과정, 대학과정, 산업체 필요인력 분야 실무 교육을 통해서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에서 취직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영암군 조경산업과 스마트 식량자원의 미래를 조망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인 조경과 농업에 4차 산업을 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의 중간 점검입니다. 동아보건대는 영암군과 함께 지역특화 정규과정 사회복지 상담과 레저 조경 전공과정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 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영암군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화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목포과학대와 동아보건대는 다음 달 5일까지 1차 수시 모집 마감을 앞두고 고등직업교육과정과 장학 혜택을 앞세워 신입생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목적인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지자체와 산업체가 지역 전문대와 협력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길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국에서 방치된 폐교가 전남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교 1,335개교 가운데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폐교는 358개교로 전남은 보유 폐교 181개 중 83개교가 방치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미활용 폐교의 가치는 총 3,68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6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경남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귀농 인구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귀농 가구는 1,966가구로 전년 대비 23.3%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귀여 가구도 297가구, 귀촌도 29,864가구로 각각 22.5%와 9.4% 감소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찾는 분들 있으시죠?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 휴대용 측정기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측정되는 건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신선한 수산물로 가득 찬 여수수협 위판장입니다. 경매전인 생선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 대자 금방 수치가 나옵니다. 측정값은 0.1 마이크로시버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 수치입니다. 여수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4대를 이용해 일주일에 3번 이상 수산물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수산물의 방사선이 방출이 되고 있으면 알람을 울리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이 나오면 우리 정밀기관에 정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자체적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갖춘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고흥군도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체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순식간에 이뤄지는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시민 환경단체도 회의적입니다. 휴대용 측정기는 방사선 종류 중 감마선만 확인할 수 있어 정확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방사능까지 측정되는 것도 문제로 꼽습니다.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에게 그냥 보여주기식. 전문가들은 측정기가 가지는 한계는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맹신하는 것은 피하고 안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충분한 양의 방사능을 가진 시료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간이 측정기의 결과를 맹신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요. 여수시는 해양수산과학원의 정밀검사는 지자체마다 배정된 양이 있어 한계가 있다며 휴대용 측정기 1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5.18 부상자회 등 5월 세 단체가 지난해 오랜 수건이었던 공법단체가 됐습니다. 이전보다 지위가 격상되면서 조직이 안정될 거라 기대됐지만 최근 5.18 단체를 보면 폭로전과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계속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올해 초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강행해 광주 시민단체와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5.18은 누구의 것이냐의 주제를 놓고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의회가 여러 차례 토론을 열었지만 갈등과 반목은 여전합니다. 행사위를 누가 하니, 그 전에 성역화 사업을 어떻게 하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더 거대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가 미래의 5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5월 단체가 겪고 있는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월 단체 회원과 회장끼리 폭로전과 고소고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일으킨 때 아닌 정율성 논란에 황일봉 회장이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상자회 집행부가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 회장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5월 단체 예산을 특정인이 횡령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매관매직 등등이 있어 왔습니다. 기부금품에 위반해서 공공을 횡령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한 겁니다. 5.18 단체의 내부는 그동안 계속돼 왔었고 지난해 공법단체로 전환할 때만 하더라도 갈등은 정리되나 싶었지만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5월 단체들은 다음 달 공법단체로 전환된 이후 국가보훈부의 첫 번째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 예산 횡령 의혹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법단체 전환 이후에도 달라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이들의 목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추석 연휴 서남의 뱃길은 9월 30일이 가장 혼잡할 걸로 보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서남의 뱃길 이용객이 전년 대비 2% 증가한 15만 5천 명에 달할 걸로 전망했으며 추석 다음 날인 30일 3만 1,000명이 몰려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해수청은 추석 연휴 원활한 수송을 위해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를 여객선을 추가 투입하고 평소보다 108회 늘어난 2,747회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10월 4일부터 섬주민이 아닌 일반인도 완도, 청산도와 노화도, 보길도 등을 방문할 때 여객선 이용료의 반값을 할인받습니다. 완도군은 전남 방문해를 맞아 관광객들의 여객선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 4억여 원이 소진될 때까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해에는 1억 300만 원을 투입해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4개 섬 방문객 29,148명에게 여객선 이용료를 지원했습니다. 신안군의 하반기 햇빛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가 상반기보다 91명 증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하반기 햇빛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2,060명으로
상반기보다 91명이 증가해 모두 4억 1,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안군의 햇빛 아동수당은 햇빛연금을 받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에게 상하반기 각각 20만 원씩 모두 4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무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무안시 승격 추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 승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다시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정작 풀려야 할 법적 조건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무안군의 현재 인구는 지난달 기준 9만 455명. 전남도청 이전과 남학 신도시 조성 등으로 군 단위 인구수로는 전남 1위, 전국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치 않게 인구가 증가했지만 교육과 의료 등의 인프라는 군 단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의료 서비스 요구는 많이 있는데 보건소는 군 소재이다 보니까 확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시 승격을 목표로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군민 서명 등을 통해 시 승격을 추진해온 무안군. 공식적으로 시 승격 추진 활동을 벌인 지 16년째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시 승격 추진을 시 전환으로 선언하며 토론회를 여는 등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시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서 정말 세계로 비상하는 무안군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은 인구가 5만 명 이상의 지역이 있거나 2만 명 이상의 2개 지역이 있으면서 전체 인구는 15만 명이 넘어야 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9만여 명 가운데 삼양읍의 인구가 4만여 명, 일로읍은 16,000여 명으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 3만여 명인데도 군 참모본부가 있어 시로 승격된 충남 계룡시처럼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인 상황. 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논의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만이 지금 현재 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충청남도 홍성군과 이 무안군과 잘 연계해서 정치권에서 입법 노력들을 좀 해 나간다 한다면. 무안군은 홍성군과 연대해 도청 소재지인 군을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삼양읍의 인구 5만 명 달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줄어든 교부세를 메꾸기 위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신규 사업을 자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구조액은 59조 1천억 원. 걷어들이는 돈이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다 보니 올해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도 11조 6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순천시는 1,000억 원, 여수시는 700억 원, 광양시는 500억 원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사라져버린 셈인데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일부 조금씩 그 불용이 발생되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전부 감액 조치해서. 올해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라 가뜩이나 줄어든 교부세가 내년엔 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간 지자체들은 최악의 경우 20%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것으로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경상 경비를 10% 줄이고 순천시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등의 시설 정비나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쓰는 돈을 많게는 1,000억 원 이상 줄여야 지자체 살림을 겨우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국제행사나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은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각 부분별로 저희들이 세출 구조용을 통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유보하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자체들은 다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복지나 민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7월 광주 전남 금융기관의 수시는 전월 대비 감소로 돌아선 반면 여시는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 전남 지역 수시는
새마을금고 수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2조 원 감소했고 여신은 3,330억 원으로 기업 대출 등이 늘면서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취약계층이 10월부터 8개월간 가스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고 연체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 요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6개월분 요금에 대해 4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한국을 잇는 바닷길에서 열리는 2023 원동커 국제 범선대회 참가 요트들이 목포 앞바다에서 단거리 경기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7개국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돛을 활짝 편 요트들이 바다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돛은 팽팽하게 부풀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나란히 바다를 가로지르는 요트들의 모습은 마치 계절 따라 찾아온 철새들의 군무를 연상케 합니다. 중국 청도에서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목포에 도착한 2023 원동커 국제 범선대회에 참가한 요트들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뉴질랜드 등 7개국 선수단이 참여했습니다. 목포에서는 단거리 경기인 인쇼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And I have been Mokpo in 2016, and I think it's a really beautiful city, and the people is really kindly nice here, and I really enjoy the trip. 원동컵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 국제 요트 대회로 중국 청도를 출발해 목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며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는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이 대회의 항로 중심에 위치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这个木浦为中心，把这个通过全罗南道、强罗北道、重庆南道还有京畿道，包括我们的山东省，把它连起来在黄。 중국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영향이 우리 전라남도 목포와 공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행사의 추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항해권 국제도시를 꿈꾸는 목포시, 이 같은 국제 대회를 통해 다도의 바다와 섬, 육지를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학 조치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남의 한 지역 중학교에서 학생이 체육 수업 시간에 교사를 주먹으로 위협한 뒤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으며 교사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했고 학생은 전학과 함께 심리 상담을 권고했습니다. 마루해역 어업권 분쟁과 관련해 진도 어민들이 전라남도는 강압적 중재를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도군 마루해역 대책위원회는 마루해역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진도 어민과 해남 어민 간 상생 노력에 전남도가 진도해역의 단속선을 집중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도군 대책위는 해남 어민들을 위해 2030년까지 90% 어장 반환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전남도가 해남 측 주장만을 전남도의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엄정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아침인 지금 하늘은 흐린데요. 오후 들어 점차 개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8도, 해남은 16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목포 26도, 해남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지금은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목포 18도, 무안 16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하늘 흐립니다. 아침 기온은 해남 16도, 강진 18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위 하늘은 오후 들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한 가운데 오전까지 서해 남부 먼바다는 거세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7분입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보통의 바람막이는 습기를 내보낼 줄 모른다. 그래서 아이더. 바람은 막고 습기는 내보내 쾌적하게. 아이더 윈드라. 보통의 바람막이 그보다 더 아이더. 안마의자네? 의료기기예요. 마사지를 해주잖아. 허리, 목,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죠. 마사지부터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까지.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좋은 옷을 모두에게. 베리 굿. 굿웨어몰. 아침엔 상쾌한 수영.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요즘 단백질 수치가 많이 떨어졌더라. 당신 근육량 떨어졌을 텐데 당신이 먹어. 그럼 같이 먹을까? 그래. 체크 한번 해볼까? 체성분을 분석해 매일 관리하게 만드는 다빈치. 관리 정말 잘했다. 바디프렌드.